나이 어리신데 좀 몸이 조금 과다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말마다 뵐 때마다 제가 너무나 놀래요. 진짜 성형 미인이 아니라 자연 미인. 유산화에서 탁월하게 몸매면 몸매, V라인, S라인을 만든 그 장본인이세요. 유산화 다이어트를 통해서 유산화를 만나서 사업까지 전개하시는 이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오늘은 얼굴도 굉장히 막 빛나요. 예전에 오셨을 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처음 오셨다 그러면 한 1년 동안 섭취를 잘 하시고 선세일을 잘 발라보시면 이분과 같은 얼굴이 나올 거예요. 자, 이분 나오실 때 오늘은 선세일 강의해 주실 건데, 이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고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강의를 맡게 된 김고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트리션은 아니고요. 외부 뉴트리션이라고 할 만큼 오늘 선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오는 길에 나 기분 좋게 왔다. 네, 아니면 그냥 끌려왔다. 어찌됐든 모르겠는데 오자고 했으니까 왔다. 표정 보면 다 알아요. 표정 보면. 네, 근데 어떤 이유에서 상관없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내가 이왕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오신 거잖아요. 저한테도 이 시간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저에 대한 스토리를 같이 전개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기분 좋아지라고 영상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거기에 오늘 초점이 다 핵심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동심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 기억하시나요? 아시면 잠깐 따라 부를까요? 주께 그때 마른 빨간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선명하고 귀여운 빨간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움. 따라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저의 과거의 캐릭터예요. 그때는 저한테는 너무나 컴플렉스였던 한 소녀였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타고나기를 너무 좋은 걸 물려주셔가지고 유전적으로 저는 주근깨를 상당히 이 소녀처럼 많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플렉스가 피부에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놀림 대상이 이 만화가 영상이 되고 난 다음 날에는 빨간머리의 노래를 항상 많이 불렀던, 그러다 보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주근깨만 없앨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 주근깨에 대한 거, 피부 트러블에 대한 거, 좋다라는 거, 그리고 피부과 이런 마사지샵, 그리고 명품 브랜드 안 써본 거 없이 너무나 많이 썼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시술을 받았을 때, 성형 시술은 아니고요, 피부 시술을 받았을 때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홈케어 라인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상 복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선세를 통해서 아까 저희 호스트 사장님께서 설명했듯이 1년 전에 있다가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셋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저를 아시는 분들, 1년째 보신 분들 다 공감하는 분들,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피부는 진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피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뿐 아니라
네, 천연 보호막을 만드는 게 피부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 피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쓰는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구조 역할을 간단하게 보면 표피층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진피, 치아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진피는 진짜 피부예요. 근데 기미를 다루는 것은 생성이 되는 것이 진피, 그리고 저처럼 주근깨, 잡티가 생성이 되는 것은 표피에 머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각질 주기에 대한 건강한 피부는 28주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주기가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질 관리만 잘 해줘도 표피층에 대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피부에 대한 개선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은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자, 화장품 선택할 때 고려사항을 이렇게 5대 조건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혹시 사용하셨는지 이 중에서 저는 이전에 유효성, 미백, 주름, 탄력 어린 나이 때부터 그게 피부 고민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유효성이 좋다라면 선택 기준을 썼어요. 자, 이 중에 젊은 분들도 계시고 나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앞에 있는 이유로 시키는 거예요. 혜택 받으신 거예요. 여기 남자 사장님 처음 오셨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선세이 쓰고 계시나요? 네. 사용. 그럼 남자분한테 물어볼게요. 선세이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구매를 하셨나요? 우선 가격 대비를 많이 네. 보냈던 것 같고 네. 주위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끼치셨군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고민이셨어요? 피부에서 화장품 골랐을 때,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이나 이제 네. 모공이 좀 넓다 보니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볼 때는 너무 한번 뒤에 얼굴 보여주실래요? 왜냐면 지금 너무 깨끗하셔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이렇게. 네, 깨끗해 보이죠? 네,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잘생겼다. 일단 얼굴이 중요하군요.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주 정도 2주 정도밖에 안 되셨다고 합니다. 자기 고민은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사장님은 피부에 대한 고민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네, 사장님. 네. 모공에 대한 부분만 떨어지도 났었고, 그럼 그 전에 화장품 골랐을 때 기준이 어떤 기준이셨어요? 이 중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유효성. 네, 아마도 대체적으로요 젊은 분들은 일단 가격을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두 번째로 추구하는 게 유효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뻐지고 탄력이 좋아지고 주름 좋아진다는데 마다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효성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골랐을 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파라벤, 화학 방부제에 대한 부분의 안전성을 사실 이 유산에 와서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부터 그 다음에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쓸 수가 없고 그쵸? 그런데 그게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 5가지 중에 조건을 갖춰줘야 하는 부분에 이제는 소비자들도 똑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똑똑하게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준을 갖고 자 그렇다면 예뻐져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친해져야 화장품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독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화장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 파라벤이에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영국의 연구 자료를 의해서 유방암 환자들의 조직세포를 떼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라벤에 대한 검출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슈화가 된 거죠. 파라벤이 들어갔을 때는 장기적으로 내 몸 안에 축적이 돼서 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많은 파라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화학 성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몸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파라벤은요, 60년대 시절에 화장품의 어떤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균에 대한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화학으로 썼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박테리균의 미생물 번식을 용이하지 않도록 만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대를 거슬러서 현대인들한테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내 몸에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파라벤 성분이 들어가서 그게 교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조소증이라든지 또한 정자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많이 배출되지 못한 거리 90%. 목이 메이네요. 90%라고 합니다. 차를 먹는 독극물에 대한 부분의 화학 부분은 90% 배출되는데, 우리가 바르고 있는 제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흡수됐을 때 90% 배출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혼이거나 임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파라벤 들어가 있지 않은 성분에 대한 화장품을 이제는 보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파라벤뿐만 아니라 페녹시 에탄올, 미네랄 오일 이런 것도 파라벤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파라벤만 나쁜 줄 알고 그 페녹시 에탄올 되어 있는 것들을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고를 줄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장품의 원료로 쓰는 거는요, 뭐 물과 유효되는 부분이라든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계명 활성제를 쓰는데, 중요한 건 천연 계명 활성제냐 합성 계명 활성제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부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방부제에 대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유럽에는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되게 까다로워요, 기준이. 그래서 파라벤 허용치를 0.8% 내지 0.19%에 대한 부분 영유아 사용 금지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는 많이 이슈화 됐다고 해도 허용치에 대한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 사람이랑 우리랑 세포가 다를까요? 똑같죠. 예. 그런데 왜 어느 선진국에서는 허용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인식이 이제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쓰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라벤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라벤 없는 기술력을 제가 선생 외에는 아직까지 화장품 업계에 있어 봤지만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못 봤습니다. 자, 파라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딱 봐도 독극물 같아요. 예, 그런데 아이언맨이 딱 해놓고 이러고 있죠. 예, 유산의 선생은요, 파라벤 대신할 수 있는 천연 방부 역할하는 미국 특허를 받고 있는 자가보존 포뮬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킨케어 라인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처럼 제품 자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자가보존 포뮬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요 따로 연구진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화장품은 사실 내가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연구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한 분의 한 박사님에 의해서 존 맥도날드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외부 요인과도 타협하지 않고 있다. 저희는 100% 자가 생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화장품마저도 청정원 GMP 기술 인증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산한 고객만이 그 파라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예견하게 해줍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신력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을 믿지도 말고요.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공식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또 하나의 선생의 독점 기술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셀 케어를 담당하는 항산화 작용하는 프로후라바놀 T와 그리고 비타민 C 공법 되어 있는 프로테오 C 공법과 마지막으로 내추럴 케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MMP라고 해서 피부 노화 효소되는 걸 억제시킬 수 있는 저희 DSR 혁신 기술과 그리고 낮에는 보호와 밤에는 재생을 둬야 되는 그런 리자니전 공법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같이 결합이 된 그 공법을 갖고 있는 기술력이 유산의 선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효성만이 높다고 해서 안전성에는
무시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앉아서 천연 화장품을 쓴다 해서 그 유효성이 높아질까요?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밸런스를 맞춰 있는 게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안정성이 맞춰져 있는 자가 보존 포뮬러에 프리 파라벤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제품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오늘 다 씻고 오셨나요? 자, 밥은 드시고 오셨나요? 네,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킨케어는 씻는 거는 하루라도 빼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뗄 수가 없는데, 저도 오늘 젠틀 델리 클렌저를 하고 왔는데요. 자, 이제까지 세안법은 잊어라. 잘 씻는 것만으로도 꿀물을 줄 수 있는 게 유산화 선세의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클렌징이에요. 나는 지금 오늘 선생님 한 번도 안 써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선생님 한 번도 안 써봤다. 아, 그러시구나. 네. 보통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 클렌저를 했을 때는요, 아이 리무버, 그 다음에 크림, 그리고 폼, 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거품이 나지 않은 클렌저예요. 보통 딱 처음 받았을 때 저도 좀 황당했는데 거품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더라면 어떤 여기에 대한 큰 걸 기대치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천연 거품에서 유카풀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10번 정도 펌핑을 하거든요.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계속 강의를 했는데도 없어요. 예뻐지고 싶으시죠? 젊어지고 싶으시죠? 촉촉한 피부를 원하십니까? 네, 10번은 사용해보세요. 네, 남자분들 뭐 얼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왜 10번 사용하냐면, 아니 5번 나누세요. 한 번은 손을 일단 깨끗이 씻고, 얘는 마사지용으로 나와 있는 저는 클렌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품이 나 있죠. 천연 거품이라서 5번 정도 펌핑해서 발라놓고 양치한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한 5번 정도 좀 더 이렇게 얹어놔요. 그리고 나서 샤워 마지막에 저는 마무리 해놓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얘는 노폐물에 대한 뿐만 아니라 노폐물과 보습을 같이 갖춰놓은 클렌저입니다. 다른 차이점은 저기 위에 보면은 여기 프라우라멀티와 프로테아시 공법이 있죠. 항산화와 세안제부터 저희는 천연 보습막을 형성할 수 있는 보습 클렌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에센스에 들어갈 수 있는 보습을 저희는 클렌저부터 채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충분히 여러 번 사용해도 무난하나,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아침에 T존으로 도와줘도 되지만 내가 건성이다 그러면 저녁에만 한 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드리고, 클렌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각질 케어하는 제품인데요. 라이스 브랜 폴리셔라고, 얘는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여드름 피부는 2, 3회 정도 근데 문지르지 말고 발라놓고 조금 있다가 그냥 이렇게 돌돌돌돌 그냥 이렇게 러빙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살살 씻어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타사 각질 케어는 하고 나면요 상당히 당겨요. 근데 이 라이스 브랜 폴리셔는 하고 나면 촉촉해요. 그 이유는요, 얘 또한 라이스 브랜 폴리셔 또한 보습을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각질이 되게 두껍거든요. 라이스 브랜 폴리셔만 해도 상당히 뽀샤시한 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제품력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여름에는 2회 정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클렌즈하고 얘는 주 1, 2회 정도 한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뉴트리셔스 크림 마스크 하고 오신 분, 네, 피부가 달라요. 네, 달라요. 솔직히 크림 마스크는요 워셔 타입이거든요. 각질 케어는 일주일 1, 2 해주면 얘는 일주일 내내 해도 돼요. 내가 모공이 좀 관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환한 피부를 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모공 수축, 탄력 있는 피부를 요하고 싶다. 그러면 크림 마스크를요, 원래는 각질 케어한 다음에 조금 물기 많은 상태에서 두껍게, 얇게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두껍게 속코팩 하듯이 발라놓고 20분. 근데 그 전에 내가 조금 난 시간 단축하고 싶다. 그러면 1, 2분에도 상관없어요. 하고서 씻어내면요,
피부가요 되게 화사해요. 저 오늘 피부 화사하죠? 예, 조명빨 아니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뭔지. 예, 그 정도 제가 상당히 사랑하는 아이인데 예, 크림 마스크는 매일 해도 상관없다. 자, 그렇다면 선세이 스킨케어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선세이는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은 라인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똑같이 바르면 안 돼요. 자, 다 달라요. 피부 타입이. 예. 저 우리 남자분한테 여기 김현은 사장님 네 어떻게 바르고 계시죠? 잘 바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스킨 토너랑 로션만 바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처음 만나는데 다 풀세트 쓰게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써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요 쏟아 부으세요. 저를 만나면요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피부가 엄청 젊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정말 영해 주고 싶다. 쏟아 부으시면 되세요. 비싸지도 않거든요. 자, 첫 번째 토너. 클렌저 끝나고 하는 게 하이드레이팅 토너예요. 말 그대로 진짜 강력한 수분, 자석을 끌어당기는 토너입니다. 예, 여기는 알란토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낭충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항산화 작용이 되어 있는 토너입니다. 얘는 여러 번 발라줘도 한 통을 다 들어가도 끝없이 안으로 스며드는 토너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여드름 피부라든지 내가 좀 염증 있는 피부라든지 인삼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수분을 보습을 채우고 싶다 토너를 상당히 친해지면 좋으세요. 저는 한 4-5번은 더 덧바르는 것 같아요. 다 얘기해드려요. 저 비결이 저거였구나. 많이 발랐구나. 네. 자, 그 다음에는 낮에는요, 제가 보호해야 된다 했죠. 자외선에 의해서. 그래서 물광 피부를 낼 수 있는 데이타임 프로텍티브 에멀전입니다. 여기에는 SPF 15 정도 되어 있어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그리고 거기에 보습과 또한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3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촉촉한 피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요즘 스키장도 많이 이제 가시잖아요. 스키장 갈 때 자외선은요, 눈에 반사된 자외선이 진짜 땡볕에 여름 바닷가에 있는 자외선보다 3-4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바람 불고 수분 부족에 의해서 피부의 염증까지 일으키는 이유에 있어서 필히 2시간 단위로 더 발라주면 그 보습을 이상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스키장 가실 때 아이한테도 발라줘도 안전해요. 네, 같이 공용으로 발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밤에는 재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아침에 재생이 좀 이렇게 칙칙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많이 건조하거든요. 아침에도 나이트 리뉴얼 크림 바르고 아까 프로텍티브 에멀전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밤에는 얘를 2-3번 더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특징적인 거는요. 여기에 글루코사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글루코사민 특징 연골 재생을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피부도요 중력에 의해서 처져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발라주고 특히 목 그리고 뒤쪽까지도 같이 발라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탄력 있는 피부를 요할 때 더 1등 공신하는 제품입니다. 자, 근데 좀 집중 관리하고 싶다. 나는 조금 기미도 없애고 싶고 주근깨도 좀 개선되고 싶고 잡티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퍼펙팅 에센스를 써주시면 되세요. 여기는 이 3가지 공법이 피부 노화 효소 억제한 DSR 공법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피층까지 상당히 침투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많이 바를수록 촉촉한 피부와 미백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 너리셔예요. 대체적으로 아이크림 밖에 타사에 보면 크림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독립피지선이라고 해서요. 여기가 무거워지면 더 침투가 되고 처지거든요. 근데 유타나 선세이는 수분 겔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흡수력도 높고 바르는 순서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근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려주셔야 있거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트러블 나 있다. 저 같은 경우 피부에 열이 많은 사람이 트러블 많이 올라와요. 그 부위별로 눈가뿐만 아니라 나 있는 부분에 발라주셔도 좋고 아이들이 다쳤을 때 그런 천연 연고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병풍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균 항염 작용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남자 선생님께서 2주만 썼는데도 개선 효과를 봤어요 라고 했죠. 저는 일주일만 써도 알아보겠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3회 기관에서 8주 임상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피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은요, 건조증이에요.
건조만 잘 해결하면요, 내가 원하는 미백과 그 외에 대한 탄력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습 효과가 무려 100%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수분 함유량에 대한 게 90%. 그랬으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요, 내가 꾸준하게 많이 쓰면 쓸수록 그거에 대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데서 좀 더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제시하시고 이런 효과가 납니다 라고 센세이에 대한 고객들한테 안내해주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슈화 되고 있는 게 탈모들 많으시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뇌에는 100kg 닫혀 있어요. 근데 열이 많은 사람이 탈모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일러가 거꾸로 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따뜻하는데 대체 열이 많은 사람이 탈모에 대한 부분들 위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어 제품을 사용하는 거에 바꾼 게 58%가 돼요.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샴푸, 컨디셔너, 바디 제품을 바꾸면 더 좋겠죠. 해가 거듭할수록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원인은 70%,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 예전과 다르게 밥만 먹고에 대한 영양이 다 충분하다고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 제3의 어떤 영양을 통해서 뉴트리션 또한, 그리고 외적인 원인,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30% 차지하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소비자부터 바꿔줌으로 인해서 어떤 걸 바꾸냐에 대해서 내가 탈모에 대한 부분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 지금 머리 길이가 20대 이후로 처음 기른 거거든요. 항상 짧았어요. 단발머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늘어져가지고 가늘어지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 30세 초반인데 20대 때 저는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관리만 받는 게 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쓰고 있는 집에서 쓰는 샴푸, 컨디셔너에서도 문제가 있었구나. 방부제가 없는 천연 항산화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영양제를 같이 먹고 나니까 정말 이 잔머리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샴푸는 쓰는 방법은 500원 정도 크기로 발라놓고 충분히 거품을 많이 낸 다음에 3분, 최하 3분 내지 5분 정도 방치해두고 샤워하는데 마무리 헹궈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밤에 씻는 게 제일 중요하죠. 노폐물이 많이 얹어진 데서 몸만 씻고 자면은 그게 다시 또 몸에 좋은 영향 끼치진 않으니까 밤에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끝나면 대체적으로 린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린스 같은 경우는 화학 코팅제라고 보신다면 얘는 모발 수분 코팅제라고 보면 되십니다. 화학 모발과 수분 모발은 달라요. 예. 그래서 내가 조금 머리가 이렇게 다 붓는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라 그러죠? 볼륨이 없었거든요. 근데 컨디셔너를 쓰고 나서는 볼륨감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컬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예, 그러니까 모발 클리닉 너리싱 컨디셔너며 두피 클리닉 아까 리바이틀라이징 샴푸라고 쓰시면 되십니다. 얘 또 헤어팩으로 충분히 발라놓고 20분, 30분까지 하면 좋지만 많이 바쁘다. 안 쓰는 것보다는 3분 정도 얘를 또 사용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자이징 샤워젤, 바디워시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비누로 아직도 쓰는 분 계시나요? 네, 말 못하고 고개 숙인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합성 계면 활성제는 노폐물만 제거되니까 내 보습을 뺏어갑니다. 근데 얘는 수분 보습을 같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로마 테라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어린아이들 욕조에 담가놓고 화학제품으로 경피독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성조섭증 있는 아이들 특히 이걸 쓰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데 있어서 안전함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나요. 조금만 사용해도. 그리고 향기가 무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펌인 바디 러쉬. 요즘에 바디크림 안 바르면 안 될 정도로 많이 조금 이제 건조하시죠. 그런데 퍼닝 바디 러디션은 수분 보습, 대체적으로 선생님은 보습은 기본적으로 가져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발라놓는데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발라놓으시면 더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얘는 저도 항상 백에 갖고 다니는데 그냥 수시로 핸드크림으로 사용해서 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씻고 난 다음에도 그 보습감이 상당히 유지되는 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필히 쓰셔야 되는 탄력과 보습을 채워갈 수 있는 바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제품 특징이에요. 민감한 피부에도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무향, 무색, 무방부제. 향이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인공향, 인공착색, 인공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타일이 피부 타입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내 피부 타입에 따라 플러스가 될 거, 마이너스가 될 거는 소개해주신 분한테 제대로 컨설팅 받으시면 되고요. 달라요. 피부과에서 시술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침투력을 갖고 있는 제품의 선생이라고 저는 당연히 본 게 제가 효과와 또 그쪽을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침투력을 높여요. 엄청 침투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용감을 차별화했습니다. 상당히 촉촉하거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선생님이 선택한 데 있어서 다른 유효성이 아닌 안전성에 최선을 다했다는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PT가 그 영상이죠. 네. 저는 1년 지나고 지금 2년차 선세어 뉴트리션을 먹고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의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유산화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영상 보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언제나 유산하지. 건강한 습관은 유산한 선세이 뉴트리션입니다. 제가 그 전과 그 후에 변화된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든 기존 사업이시든 예뻐지고 젊어지는 분명 유산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